네, 앞서 종부세 관련 보도에서도 보셨지만 이 세금 매기는 기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 두고 말이 많습니다. 요즘 집값 하락세에 공시가도 다시 내려야 한다는 주장인데 물론 세금 때문이겠죠. 정창준 KBS 해설위원과 함께 지금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정 의원, 주택 공시가격 그동안 논란이 계속 있었어요. 일단 네. 어떻게 결정되는지부터 한번 볼까요? 공시가는 정부가 과세를 위해서 이제 감정평가를 거쳐서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정하는 가격입니다. 네. 현재는 단독주택의 경우는 한 시세의 5, 60% 정도, 그리고 공동주택의 경우는 7, 80%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부동산 보유세, 재산세나 아니면 종부세 이것뿐만이 아니고 네. 건강보험료 또 기초사회 보장제도 이런 것들 등 한 60여 개 행정제도의 어떤 기준이 되는 지표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중요한 기준인 건데 어쨌든 공시가는 시세보다 낮은데 요즘에는 이 시세보다 좀 시세가 공시가보다 좀 떨어지는 역전 현상이 좀 있다는 거잖아요. 요즘 부동산 시장 아시다시피 거래 절벽이라고 표현할 만큼 그렇죠. 거래가 거의 되고 있지 않잖아요. 이 상황에서 이제 금매만 이게 거래가 되다 보니까 시세가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부동산원의 자료를 보면 올해 1월에서 9월까지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수도권의 경우 10.46%가 떨어졌습니다. 네. 지수가 이 정도니까 수도권의 집값이 좀 급등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락세가 가팔라지면서 예를 들면 공시가 역전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네. 또 2020년 11월부터 공시가 현실화 계획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현실화율이 조금씩 증가하는 부분도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 의원도 언급했지만 요즘 하락폭에 많이들 주목하고 있지만 그 전에 이제 가팔랐던 상승폭도 이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이런 제도도 있었고 일단 이 현실화에 따라서 공시가가 그동안 올라왔는데 얼마나 지금 올랐던 상황인 거죠? 전체 주택 중에 이제 공동주택이 한 80% 가까이 되니까요. 네.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중심으로 보면 네네. 지난해에는 전년에 비해 한 19%가 올랐고 네. 올해는 17.2%가 올랐습니다. 네. 이제 시세를 반영한다고는 하지만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네. 특히 정부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고 주택의 경우 유형별로 2025년에서 35년까지 시세의 90% 수준까지 높이기로 하면서 네. 시세 반영률을 매년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상에 90으로 된 게 그 퍼센트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네. 화면을 보면 2020년 당시 9억 미만의 경우는 68.1%에서 올해는 69.4%로 반영률 변화가 미미하지만 네. 9억에서 15억은 69.2%에서 75.1%. 특히 15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는 공시가 현실화율을 올해 81.2%까지 높였습니다. 네. 최종 목표 도달 시점도 고가 아파트일수록 더 빨랐는데요. 네. 15억 이상은 2025년에 90%가 되는 구조입니다. 네, 이제 고가일수록 90% 비율을 더 빨리 시행을 하겠다 이제 이런 취지네요. 네. 결국 그래서 종부세 대상자들이 불만이 일단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부과 시점의 시차 때문이기도 한데요. 네. 1월 1일을 기준으로 공시가가 매겨지고 네. 종부세 같은 경우는 이제 납세 시점이 12월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현 상황에서 보면 시세보다도 높은 공시가에 따라서 네. 공시가에 따라서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네. 없습니다. 앞서도 보도가 있었지만 종부세 대상자는 올해 이제 주택분 네. 122만 명입니다. 작년보다 30% 정도가 늘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집값은 떨어지는데 세금을 내야 될 대상자가 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조세 불만 얘기하셨지만 앞서 저희 보도에서도 봤지만 1주택자 또 다주택자 일부 할인율 때문에 또 그렇게 많이 늘진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자, 정부는 그래서 이 공시가 제도를 손을 보겠다 이런 취지잖아요. 네. 이달 초에 1차 공청회가 있었고요. 네. 2차 공청회는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열립니다. 예. 오늘 공청회에서 아마 현실의 계획에 대한 어떤 정부의 윤곽이 좀 나올 것 같은데요. 네. 1차 공청회에서는 조세재정연구원이 주재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공시가 현실화 계획에 대한 평가를 좀 했습니다. 네.
이 현실화 계획이 정부의 어떤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신뢰도를 높여줬다. 그렇죠. 이렇게 평가는 했지만 네. 이게 이제 집값 급등으로 인한 국민 부담이 급격히 늘었다. 네. 그리고 앞서 그래픽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가격별, 유형별로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좀 부작용이 있었다. 이런 네. 지적을 했고요. 네. 그래서 조세재정연구원 측에서는 현실화율 목표 90%는 하향 조정하고 그다음에 당장 내년 현실화율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시장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자 일단 지금 이 반영률 목표를 조절하는 방향이 제안이 된 건데 이게 안 되면 일단 90% 목표가 유지가 되는 거고 이게 유지가 되면 이런 일종의 역전 현상은 더 많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진단이 배경이 되겠네요. 그 공청회에서 조세재정연구원 측의 어떤 그 발표 자료를 보면은 네. 그 과거 집값 급등락기를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네. 현실화율이 90%가 유지가 됐을 때 이런 역전 현상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네. 지적을 했습니다. 그 예를 들은 시기들인데요. 22년 금리 인상기 네. 세종 지역이라든가 2018년에서 19년 조선업 불황 때 울산이나 경남, 네. 2008년 금융위기 때 서울 경기 지역에서 이처럼 역전 현상이 좀 발생을 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오늘 2차 공청회에서는 앞서 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내년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걸 좀 하향 조정하는 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기자들하고 만나서 동결보다는 낮추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시사를 했거든요. 그 정도까지 발언이 나왔으면 이제 정부 입장이 곧 정리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달 안에는 정부가 최종 반영 비율, 이 공식과 현실화 계획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어쨌든 현 정부 방향이 종부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기조고 그래서 또 감세 비판도 계속 따라붙고 있는 건데 다시 한번 좀 기회가 되면 이 시간에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창준 해설위원이었습니다.